하나님은 잠언 9장 9절로 12절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나 내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라. 내가 만일 거만하면 내 홀로 해를 당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돈을 버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돈을 벌어 부자가 되어야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예수를 전하며 전도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돈과 재능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과 똑같은 두 사람을 짓지 않은 것처럼 똑같은 잠재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만드신 그대로 우리의 재갈을 알아내야 됩니다. 사과 속에 있는 씨를 헤아려 볼 수는 없지만 씨 속에 있는 사과는 할만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과를 쪼개면 씨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씨 속에 얼마나 많은 사과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씨를 뿌리면 사과나무가 나고 그 사과나무에 사과가 많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사과씨 하나를 심으면 수십 개의 열매가 맺히고 그 사과 열매의 씨앗들을 심으면 얼마나 많은 사과가 맺힐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도 심어서 자라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여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 만큼 큰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도토리 알 속에 거대한 도토리의 숲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잠재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돈 버는 잠재 능력을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다. 그리고 끄집어내서 쓰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면 굉장히 성과를 거둘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잠재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면 하나님께 큰 수치를 돌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꿈을 마음속에 가져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토리 속에 도토리 숲을 보는 것 같이 자기 속에 조그만 재간이 있습니다. 그 재간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복을 주셔가지고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 거부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68의 인구를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인데 무슨 68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68그릇의 후손들이 생겨날 걸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수십억 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 매달려 있을 때 사람들은 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있는 것만 보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예수님 속에 구원받은 수십억의 인류를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재적인 자기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당신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재능을 깨우면 돈을 벌어서 거부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생은 끝까지 무엇일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이나 환경 팔자 탓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 각자 소질을 개발하여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돈도 벌리고 일도 할 수 있어요. 각 사람은 독특한 자질과 재능을 갖고 있으면 이를 찾아내고 개발하는 과정을 학업에서 성공과 미래의 경쟁에 또 경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미국의 대학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자질과 재능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입학 사정관들이 선호하는 원서는 본인의 독특한 특징을 강조하고 상세하게 기술하는 원서입니다. 입학 사정 시 대학은 학생들이 자신의 색깔과 가치를 표현하고 어떻게 그것이 그들의 미래 학업 및 경력에 도움이 될 것인지 설명하는 지원자를 선호합니다. 개인의 강점에 주목하면 자신의 강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활용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고 이는 자기개발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거. 개인의 강점을 이해하고 활용하면 기대밖의 효율성과 성과를 향상시킬 수가 있고 이는 곧 진로나 직업적인 성공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재능과 장점을 찾아내는 방법은 물론 과학적 검사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지만은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는 탐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강점과 흥미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 능력,
관심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에 열정을 느끼는지 고민해봅니다.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찾습니다. 스포츠, 예술, 음악, 과학, 기술, 봉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해보고 어떤 것이 자신의 재능과 흥미가 있는지 찾아봅시다. 또한 가족, 친구, 선생님, 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장점과 재능에 대한 피드백을 얻어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본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취미나 관심사가 있을 때 그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나 열정을 향상시키는 것은 재능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취미가 어떤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그를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기 일쑤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모두 시작은 미약하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기간의 선택과 집중을 하여 자신에게 가치가는 활동을 최대한 개발할 것을 추천합니다. 지식적으로 탐구해야 됩니다. 요즘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강의, 워크숍 등을 활용하여 과학기술, 음악, 글쓰기, 수학, 재정면 등 학교에서 배운 것 이외에도 무궁무진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관심 분야를 깊이 있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독서, 온라인 수업, 커뮤니티 대학에서 제공하는 수업 등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지식을 확장하고 새로운 분야를 탐구함으로 자신의 장점으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돈을 벌고 재능을 획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재능과 장점을 찾아내는 것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실험과 열정이 필요한 일입니다. 7.8기 도전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을 즐기며 그것이 미래의 학업과 경력에 어떻게 도움을 줄지 고민하면서 찾아 나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도전해야 돼요. 대학에서는 지원자가 자신에게 맞는 지원을 했는지 자세히 보기 원하기에 자신만 숨겨진 의미나 특별한 경험을 찾아본 여정에 담긴 이야기를 듣기 원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즐기고 개발해야 됩니다. 먼저는 천부적인 자기 재능을 끊어라. 사람은 모두 자신에게 개척한 인생의 성공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성공의 길을 달리는 사람을 세 부로 나눌 수 있어요.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목표지점에 점점점 멀어져 가는 사람이 있고요. 방향을 잘못 설정했다는 사실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달리는데도 원하는 만큼 진도를 못 나고 제자리 걸음을 하여 힘든 지친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여기에 속합니다. 즐기면서 달리며 목표지점에 빠르게 도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수이지만 세상을 끌어가는 선도자들입니다. 왜 똑같이 달리는데 차이가 크게 날까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요인 하나가 재능을 못 살리는 사람과 자기 재능을 개발해 활용하는 사람과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귀하는 원하는 성과를 재미있게 달성하고 싶은가요? 그 핵심 비결은 천부적인 재능을 개발하는 겁니다.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은 무엇인가요? 아마 대답이 쉽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재능이 없는 것일까요? 결론만 말하면 사람마다 고유하게 타고난 재능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신이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부모라든가 힘있는 권위자에 의한 재능이 억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맺으라는 일을 많이 해요. 공부는 안 하고 운동만 해야겠다고 해봅시다. 그때마다 부모님이 운동을 통과하기는 너무 어렵다.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라. 그러니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라는 말을 반복하여 운동하는데 제약을 가한다면 재능은 서서히 파묻혀 갈 겁니다. 만약 서태지에게 공부를 하겠다면 그가 가진 남다른 음악 재능이 제대로 발휘되었을까요? 권위자에게 재능을 짓밟으면 힘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회가 재능을 일반적인 모양으로 성향시킵니다. 평균적인 모양으로 재능을 성향시키는데 언론 미디어도 일조합니다. 언론으로 대중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선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직장생활 경우를 봅시다. 직장에서 요구하는 형식과 기술들을 익히다 보면 자기 재능을 서서히 덮여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직장에서 개인의 재능을 발휘하기 위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는 일 속에서 재능을 개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재능을 갈고 닦아 위대한 성공으로 가는 길을 찾으라는 겁니다. 왜 재능을 바탕으로 하여 영향을 키워야 됩니까? 가장 큰 이유는 재능을 바탕으로 하여 위대한 성공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능을 결합하지 않아도 어떤 분야를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실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위대한 사람은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골프 재능이 없는 사람도 열심히 훈련하면 자신의 강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재능을 바탕으로 한 타이거 우즈 같은 위대한 골퍼는 되기 어렵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세계의 천재가 될 수 있었던 핵심 비결은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을 위해서 위대하게 갈고 닦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천부적인 재능을
발견해서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의 성공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재능을 갈고 닦아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자아 성공의 사람들이 눈을 땄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여론조사에서 직장 10명 중에 7명이 자아 성공형 인간이 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답니다. 사람들이 최대 키워드는 잘 먹고 잘 사자는 웰빙입니다. 웰빙족도 자아 성공에 속합니다. 참다운 웰빙족이 생활하려면 재능과 결부된 일을 할 때 가능합니다. 재능과 결합된 일을 하지 않으면 일 자체가 괴로운 노동으로 전락해가지고 성과나 행복도가 떨어지고요, 스트레스가 되고요, 몸이 망가집니다. 재능과 결합된 일을 그 자체가 즐거움이기 때문에 일이 게임같이 즐겁습니다. 신명이 나요. 일을 재능으로 결합된 일이라 발전 속도도 빠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게임하는 흥분감을 일이나 계속해서 맛보는 것입니다. 계속 일을 하면서 즐거운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 나를 채워도 피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라 그 말이에요. 높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상출하기 위해서입니다. 남다른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재능이 필수로 섞여야 됩니다. 재능이 섞이면 힘들지 않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어요. 왜 힘들지 않을까요? 이 노동이 아니고 게임처럼 재밌기 때문에. 내가 이게 지금 영적인 글을 써가지고 책을 쓰고 유튜브 설교를 해가지고 올리고 이거 정말 밤잠을 안 자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도 피곤하지 않고 즐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천부적으로 이 일을 주셨다고 그래요. 이 일을 해가지고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재능이 충당이 되고 늑대로 일할 수 있잖아요. 제가 나이가 지금 이 정도인데 계속 앞으로 얼마나 할지 몰라요. 제 체력에 대단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 체력 관리를 잘해가지고 정말 등산도 많이 해가지고 하체 관리하고 그래서 오는 사람들 기도하고 하려고 그래요. 얘가 터득된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돈을 버는 능력 아닙니까? 개인의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개인 비즈니스 사회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지금 유능한 인재를 확보해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도 프로선처럼 능력에 따라 몸값이 책정하여 스카우트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자기 몸값을 극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능을 바탕으로 강점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재능이 뭔지 알고 빨리 그걸 극대화하고 발전시키게 돼. 10년이 돼야 그게 전문가가 될 수 있으니까. 큰 두 번째로 재능을 발견했으면 체험으로 가야 됩니다. 자, 재능보다 체험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체험들이 우리의 성장과 풍요로움에 대해 더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능은 타고난 것일 수 있지만 그 재능을 발휘하고 발전시키는 체험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체험을 통해 쌓인 능력과 지식은 우리 재능을 키우는 데 중요한 기반입니다. 체험은 종종 도전과 실패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저는 7전 8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이러한 체험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깨달음으로 다가오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 일을 하다가 하려고 하는 일이라서 실패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실패했는가 그걸 보강해가 다시 도전을 하는 얘기예요. 재능만으로 얻을 수 없는 깊은 통찰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실천함으로써, 체험함으로써. 또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재능은 종종 이상적인 상황에서 빛을 발하지만 실제 세계에서의 체험이 더욱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빠르게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체험을 통해 강화되는 것이며 이는 우리의 성공과 행복에 큰 역할을 합니다. 재능은 개인적인 업적에 도움을 주지만 인간관계의 성공에는 체험이 더 중요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의 대화, 감정의 타인과의 협력은 체험을 통해 배울 수가 있는 것들이며 우리는 더 나은 리더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체험을 많이 하세요. 체험. 도전해야 체험이 되죠. 안 된다고 하면 체험 어떻게 합니까? 도전해야 체험이 되죠. 재능이 있다고 해도 한 가지 분야에 국한되어 있을 때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체험을 쌓으면서 우리의 시야가 확장이 되고 그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법은 다양한 체험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영적인 것을 다방 분야를 다 해가지고 지금 글을 써가지고 책을 출간했고 또 그걸 지금 설교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이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와서 들으는 거죠. 누가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 누가 와서 들었습니까? 시간 낭비죠. 저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올릴 때도 오늘은 이 분야를 올리자 그래가지고 제가 해놓은 것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능으로만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체험을 통해 겪은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민첩성을 기르게 하며 이는 삶의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가는 민첩성은 우리의 삶을 탄력있고 의미있게 만들어줍니다. 도전해라. 도전. 재능은 체험이 있어야만 자기를 극복하고 발전시키습니다. 자기 개발은 지속적인 체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는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하게 만듭니다. 재능은 주어진 것이지만 체험을 통해 자기 개발은 우리에게 선택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을 해라. 실천신앙. 세계 나가서 실천신앙 세상 나가서 머리로 알고 교회 안에서만 하지 말고 실천신앙 체험을 해라. 그래야지 영권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와 함께하고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과정에서 겪은 일련의 체험들은 인내력을 강화시킵니다. 인내는 성취를 위한 중요한 가치입니다. 인내력이 있어야 돼. 인내력. 우리 솔직히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사역도 인내력이 쌓아서 은혜 받고 체험하고 병을 고치고 영적인 사람으로 자라날 수가 있어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체험할 수가 있고 재능을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재능만으로는 성공의 시야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체험 속에서는 실패를 성공의 시야에 됩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배우게 하고 그것의 토대로 다시 도전해 나가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체험하며 재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전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 저는 도전했습니다. 재능만 가진 사람이란 특정 분야에서 뛰어날 수 있지만 체험을 통해 얻은 통찰력은 다양한 측면을 통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며 삶에 대한 풍요로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체험은 우리의 윤리적 판단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상황에서 마주하는 도덕적 고민들은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이는 삶의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재능은 특정 분야에서만 빛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체험을 통해 얻은 적응력은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순조롭게 적응하게 만들어줍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체험은 새로운 문화와 사회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해야지 돈을 버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잠재력이. 도전하세요. 도전. 체험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소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어려운 상황에서 대화는 우리가 상황을 맞게 적절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기인합니다. 재능은 반드시 체험을 통해서 빛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체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기 성찰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공이나 실패, 즐거움이나 어려움, 이 모든 체험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되고 내면의 발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능력을 알게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에도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일을 자꾸 도전하고 즐거움으로 할 수 있기 돈 버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신을 알게 하여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체험해야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체험을 통해 우리는 감사와 인내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성장하는 체험은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줍니다. 재능만으로 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체험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발전과 성취의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며 나아가는 여정은 우리에게 끝이 없는 성취의 기쁨을 선사합니다.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도전 처음에는 힘듭니다. 그냥 도전을 자꾸 해가지고 자꾸 하다가 보면 됩니다. 저는 도전 정신이 굉장히 강해요. 개척자 정신. 체험함으로 재능을 완전함으로 숙성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재능은 출발점뿐이며 체험은 우리를 풍요롭게 성장하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새로운 체험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재능으로 만족하지 말고 도전하여 풍요로운 체험들이 가득한 인생이 되셔가지고 자기 속에 잠재능을 개발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학장에 큰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천부적인 재능을 찾아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을 날아다니는 새로운 느낌을 맛볼 수 있는 잠재 능력을 어떻게 찾아서 체험하며 숙성시키는 방법을 깊게 생각하면 자신의 영감을 참고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깊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자, 첫째는 롤모델을 찾고 만나야 됩니다. 롤모델은 어떤 사람을 모범으로 삼아서 자신이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룰 때까지 그 모델로 삼는 것을 뜻합니다. 롤모델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역할 모델이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을 더 크게 쓰임받은 이유는 엘리야라는 역적 제가를 만났기 때문이다. 나에게 도전 정신을 두고 나를 자극하고 흔드는 인생의 놀매를 만나야 됩니다. 엘리야 같은 본받고 싶은 인생의 놀매를 만나기를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언해 줄 수 있는 인생 선배를 만나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현명하게 지도해 줄 수 있는 인생의 놀모델을 만나는 것은 복중의 복입니다. 10대 20대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보다도 본받고 뛰어난 만한 엘리야 같은 영적 제가를 만나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할 것인지 뭔 목표가 있어야 그런 롤모델을 만날죠. 그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요. 그 책을 읽어 나 이 사람 얘기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롤모델을 만나는 거죠. 바울의 바나바를 만난 것이 우리 지금 알고 있는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고, 디모데가 바울을 만난 것이 디모데 인생의 최고 복입니다. 쉽게 인생의 롤모델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통해 수많은 영적자가 인생의 롤모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밤새워서 책을 읽었어요. 몇백 권을 읽었어요. 우리 책 속의 위대한 인물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나는 당신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노펠러가 세운 미국의 시카고 대학은 1929년까지는 이름도 없는 아주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5대 총장으로 치면 로버트 허친스의 인류대학으로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대학은 73개 노벨상을 받은 대단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로버트 허친스는 시카고 플랜을 만들어 학생들의 수준을 한박에 끌어올렸습니다. 시카고 플랜은 철학 고전을 비롯한 세계의 위대한 고전 100권을 달달 외우게 만들고 그걸 하지 않은 사람은 졸업을 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시카고 플랜에 참여한 수많은 의인들을 만났고 그들을 롤모델로 삼았고 이전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으며 이런 마음을 먹여야 됩니다. 나가 당신을 뛰어넘을 것이다. 국회의원 홍정은 존 F 케네디 대통령 인생의 롤모델을 삼았습니다. 그는 존 F 케네디를 닮기 위해 그가 졸업한 노즈마리 홀 고등학교 입학했고 케네디가 졸업한 하버드를 졸업했습니다. 지금 그의 꿈은 존 F 케네디를 뛰어넘는 정치인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는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돈도 있고 능력도 있잖아. 맞습니다. 우리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될 수 있어요. 지혜를 받으세요. 기도를 해야지 깊은 속에 있는 잠재 능력이 깨어집니다.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깊은 기도, 영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멘토를 만나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장점만 본받아라. 그 사람 놀부대의 장점만 본받아라. 누구나 장점과 단점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장점이 좋아 따라가다가 그 사람의 단점을 발견하고는 포기하는 경우도 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10년 넘게 따라다녔으나 누군가 따라다니는 것을 꼭 존경하고 좋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 배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라고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장점도 봤겠지만 단점도 봤을 것입니다. 하려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장점을 배웠고 결국 엘리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밥을 많이 먹어요. 그걸 참 몸으로 가면 여러분 몸이 비대해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소화를 시켜가지고 영양분만 남고 나머지는 배설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먹고 소화시키고 좋은 거 영양분만 섭취하고 배설을 합니다. 많은 걸 배워서 자기가 좋은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내버리라 그 말입니다. 나쁜 거 자꾸 보고 아이고 저런 것이 뭐 내가 어떻게 저런 걸 놀면 돼 끝내지 말고 그래도 그 사람한테 배울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어요. 세 번째는 노력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누군가를 자신의 놀매로 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누군가의 장점을 발견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를 함께 노력해야 돼요. 노력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추구하고 싶은 영광과 권능, 신령함을 가진 목회자를 놀매로 삼았으면 그 행동,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습관, 집회, 인들을 인도하는 방법 그대로 다 따라 해보세요. 그리고 그 목회자보다 두세 배 더 노력해보세요. 노력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면 그를 능가할 수가 있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안 돼요. 저는 밤잠을 자고 했어요. 왜 이랬냐면 늦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시작하는 사람들,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 따라가려면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밤잠을 안 자고 노력해가지고 지금 그래도 지금 이 나이에 하나님의 주신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내 안에 전문성을 개발했기 때문에 잠재력을 깨워가지고 전문성을 제가 개발했기 때문에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박벌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자기 일에 집중하는 곤충이다. 몸 길이가 평균 2.5cm 정도인데 일주일에 1600km를 날아다닙니다. 작은 호박벌에서 엄청난 거리지만은 공기 역학적으로는 너무 작아서 그렇게 날 수가 있다는 것이 기적인데 어떻게 이렇게 먼 길을 날 수 있을까요? 호박벌은 꿀을 얻겠다는 집중력이 아주 강하다고 그럽니다. 그 분명한 목적의식이 그의 신체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일을 하는가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요? 최선이란 단순한 노력이 아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돼요. 저는 윈스턴 처칠의 옥스퍼드 대학에서의 강연을 좋아합니다.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윈스턴 처칠은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말도 잘못하고 공부도 잘못했습니다. 열등감이 많았고 수많은 소문들 때문에 마음의 고생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목표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향해 집중하는 것입니다. 육군 사관학교를 3사에 들어갔고 수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결국 수상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분명히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세요. 대가를 만나기를 기도하고 만난 다음에 닮아가기를 노력하고 노력하고 밤을 세워가며 노력하면 나중에 그를 뛰어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를 뛰어넘는 엘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잠재 능력을 개발해서 그 잠재 능력 전문성을 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주고 거부들이 다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을 축복해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을 기억가지고 성로 세배하고 성전전 자주 온전하게 키워요. 자신 안에 잠재를 깨워가지고 전문성을 개발해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거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